아침을 먹지 않아 안양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요기를 하기로 합니다. 간단히 김밥 3줄을 시켰습니다. 평상시에 먹는 양이 있는데 꼬마 김밥 3줄 가지고 되나요? 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가서 또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라이딩할 곳은 평택에 있는 안성천 자전거길입니다. 안양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36분 정도면 평택역에 도착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평택 안성천 자전거길 라이딩을 했었는데 액션캠을 가슴에 착용하는 마운트를 놓고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바람에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편집을 중단하고 다시 평택으로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오늘 코스는 시작하는 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달리고 보았던 2번의 평택 안성천 자전거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오늘 라이딩할 코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평택역에서 출발하여 안성천 자전거길 북단 방향을 따라가다 소풍정원을 지나 궁안교라는 다리를 건너 평택호 관광지를 향해 달려가면 아산만 방조제가 나오고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 안성천 자전거길 남단으로 진입한 뒤 한참 논과 논 사이를 달려 다시 자전거길로 진입 후 내리문화공원을 지나 군문교를 건너 출발했던 평택역으로 복귀하는 코스입니다. 라이딩 거리는 약 70km입니다. 라이딩 중 편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평택역 근처 편의점에서 보급을 합니다. 지난번 왔을 때 영양갱을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2+1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영양갱 2개가 남은 상태라 오늘은 이온 음료와 캔커피 하나만 구입합니다. 라이딩 거리가 많이 긴 편은 아니지만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챙기셔야 합니다. 평택역에서 서쪽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이렇게 신호가 있고 신호를 건너 이 길을 따라 가다가 좌측으로 꺾어지는 길로 진입합니다. 지난번 왔을 땐 헷갈려서 막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그래도 2번째 온 거라고 길을 안 헤매고 잘 다녔습니다. 하늘은 완연한 가을 하늘입니다. 좌측 진입 후 조금만 가면 자전거길로 진입하는 짧은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매우 가파르고 빨래판 길이지만 패기 있게 내려줍니다. 로드 자전거를 탈 때는 클릿 빼고 걷기도 뭐해서 어금니 깨물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미니벨로는 언제든 편하게 내릴 수 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끌바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왼쪽 편으로 안성천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평택을 올 땐 주말이었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달리기 좋았습니다. 머지않아 다리를 하나 건너게 되고 이곳에서 멋진 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었으니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캔커피를 원샷하고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다리를 건너고 나면 바로 하얀색 바닥의 길을 달리게 됩니다. 가을이라 햇볕은 뜨거웠지만 바람이 시원한 편이라 대체로 라이딩 하기에는 매우 좋았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 이곳을 달리는데 두둥두둥 하며 북치는 소리가 들려서 환청이 들리나 했는데 북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심 이번에도 계실까 기대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뵐 수 없었습니다. 보통 자전거길 다리 밑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북치는 분은 처음 뵈어서 새로웠습니다. 길이 쭉 뻗어 끝이 보이지 않지만 지루할 만큼 길지 않고 보시다시피 하늘의 모습도 너무 예뻐서 달릴수록 기분 좋아지는 라이딩 코스였습니다. 달리다 보니 마을 주민분의 휴식 공간으로 보이는 벤치와 의자가 눈길을 끌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늘이 예쁜 탓에 어디를 어떻게 찍어도 멋진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강 자전거길보다 온사방이 더 많이 트여 있기 때문에 하늘 구경하며 달리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추수를 앞둔 황금색의 벼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담느라 초반부터 자주 멈췄습니다. 저 멀리 가로지르는 다리는 KTX가 지나가는 철길입니다. 편대 비행을 하며 날아가는 새들은 놀랍게도 비둘기입니다. 왼종일 땅만 보며 닭처럼 바닥에 무언가를 쪼아먹는 서울 비둘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듯 별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의 흔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평택은 주변에 산이 없는 평야지대라 보시다시피 논 사이에 농장이나 공장 같은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외국에서 자전거 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천은 낚시가 가능한 구역이 있어서 실제로 낚시하는 강태공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측 아래에 산책로가 보이고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나오는데 이 공원의 이름은 소풍정원입니다. 지난번에 앞에 보이는 나무 데크길을 따라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 봤습니다. 소풍정원을 조금 거닐어 봤는데 이름이 괜히 소풍정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둔 가족과 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원은 작은 듯 보였는데 생각보다 컸고 캠핑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택 안성천 자전거길을 한 바퀴 돌았지만 가볍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피크닉을 하실 분들은 이곳까지만 라이딩 하셔도 충분히 즐기며 힐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회상을 멈추고 다시 이어서 직진하여 갑니다. 퀄리티가 다른 평택 비둘기들이 저 때문에 놀라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퀄리티가 남다른 평택 비둘기들은 제 앞쪽으로 날아와 잠시 함께 라이딩을 해주고 쿨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소풍정원을 빙 둘러 좌측편으로 건너가는 궁안교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신호를 건너고 다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가 안 오는 타이밍이 있으니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렸다 이동하시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다리에 진입하면 보행하여 갈 수 있는 좁은 길이 나옵니다. 길이 많이 좁고 중간에 신호기와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가 안 오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괜히 뻘쭘하니 먼 산 바라보며 기다리면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보기에 조금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체감상 1, 2분 정도 기다리니 신호가 바뀌었는지 더 이상 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후다닥 내려가면 앞에 사거리가 나오고 다시 길을 건너 끝없이 펼쳐진 논길을 가로지르면 됩니다. 하늘에 특이한 구름도 보입니다. 이 길을 쭉 직진하다 마지막 남은 한 블럭에서 방향을 살짝 꺾어 가주면 다시 자전거길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따라 직진만 하면 됩니다. 풍경도 좋지만 또 하나의 볼거리는 라이딩 중에 온 사방에서 새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소리에 놀라 날아오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타이밍이 맞으면 비슷한 속도로 함께 라이딩 하듯 새와 달리는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논을 헤치며 한참 달리다 보면 마을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시골길이라 한적하긴 하지만 양쪽에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건너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길이 끊긴 듯 보이는 곳이 있는데 앞쪽에 샛길이 있으니 따라가면 됩니다. 지난번엔 마침 어르신이 계셔서 인사를 드리며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혹시나 계실까 내심 기대를 했지만 뵙지는 못했네요. 다시 마을을 벗어나면 논길이 쭉 펼쳐집니다. 가는 길에 이런 거울이 나오면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하나 찍어줍니다. 온 사방에 밥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구경하며 가다 보면 저 앞에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좌측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 쭉 가면 공도로 합류하게 되는데 바로 건너편에 쉼터가 있고 그 옆에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도 되고 살짝 뒤로 돌아 진입해도 됩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가면 카페와 식당이 있어서 주말이면 이쪽 길은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저도 조금만 더 가서 살짝 늦은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우측에 공유자전거 무료 대여소도 있습니다. 옆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며 달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서울 근교는 팔당 쪽 뷰가 멋진데 안성천 자전거 길도 그에 못지않은 풍경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달리다 우측으로 나가 식당으로 가야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왔을 때 돈가스를 먹었고 이번엔 국수를 먹었는데 두 곳의 먹방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혼밥을 하실 예정이시면 영상을 멈추고 서둘러 밥을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갔던 돈가스 집입니다. 스프가 따뜻해서인지 전날 술도 안 마셨는데 속이 풀리는 느낌입니다. 실컷 다 먹을 때쯤 후추를 발견합니다. 돈가스 세트 메뉴를 시켰고 치즈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 치즈로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기본 돈가스에 치즈 돈가스가 조금 같이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메뉴판을 잘못 봤습니다. 혹시라도 치즈 돈가스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품으로 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도 맛은 물리지 않고 깔끔하니 괜찮았습니다. 바깥바람이 시원한 편이었는데 실내에 에어컨을 끄셔서 오히려 바깥보다 실내가 더운 느낌이라 사장님께 밖에서 먹어도 되냐고 여쭙고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혼자서도 할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라 먹기엔 뭔가 아쉬워서 토마토와 샐러드를 돈가스에 얹어서 먹어보기로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이 나나요? 토마토와 샐러드와 돈가스 맛이 납니다. 돈가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수집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의 기본 메뉴인 잔치국수를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국물은 맑고 시원하고
깔끔했습니다. 김치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김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를 면에 얹어 후루룩 먹고 다시 김치를 한 조각 먹은 뒤 국물을 한 모금 먹는 게 국수를 맛있게 먹는 포인트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네요. 국수를 혼자 먹기에는 창가 옆이 좋습니다. 먹고 나서 뻘쭘하게 시선 둘 곳이 없다면 창문 밖 먼 곳을 바라봐주면 조금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점점 국수의 클라이막스로 가기 때문에 두 종류의 김치를 함께 국수에 얹어 먹어주는 퍼포먼스도 펼쳐줍니다. 은은하게 국물에 스며든 김치국물로 조금은 개운해진 국물 맛도 볼 수 있는 건 덤입니다. 국수 먹는데 숟가락이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에 애매하게 고여있는 국물과 짜잘한 면발들을 긁어먹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국수와의 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후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딩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아까 빠져나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자전거 길로 다시 진입을 하지만 평소와 다른 풍경 덕분에 지루할 틈은 없었습니다. 아까 식사를 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노랑등대라는 카페 겸 쉼터가 나오는데 이쪽 지역에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많이 쉬었다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 조금 더 한적한 곳이 나옵니다. 옆쪽으로 푸릇푸릇 풀과 나무들이 있어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쉼터가 있어서 간단히 영양갱으로 보급을 하고 갑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자전거 길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마치 여러 번 왔던 경험자처럼 과감히 흙길로 나아갑니다. 지난번 왔을 땐 길이 그나마 좋았는데 그저께 비가 온 탓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곳이 있어 호수인 줄 알았습니다. 길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네, 다행히 머지않은 곳에 자전거 그림과 함께 평택호 관광단지라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미 이쪽까지 온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정표를 잘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이정표를 따라가 본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길목길목 적절한 곳에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어서 국토종주 이정표를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없고 한적한 농로를 달리는 기분은 한강을 달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약오르막을 오르고 양내리막을 내려가면 또 다른 마을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을길을 달리며 보이는 농기구들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날 달렸던 코스는 일부 비포장 구간이 있어서 로드로 거친 길을 달려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로드보다는 MTB나 저처럼 미니벨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달리다 보면 잠시 일반도로 구간으로 나오게 되고 이곳을 달리다 보면 마을에서 제법 큰 나무도 한 그루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마을로 진입해 가다 보면 넓게 펼쳐진 농지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정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비포장길을 지나 평택호 예술공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평택호 관광지이고 아산만 방조제를 넘어 남단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산호를 옆에 두고 라이딩하다 보면 저 멀리 방조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길에 라이딩을 하며 보았던 풍경에 비하면 평택호 주변에는 크게 볼만한 건 없었습니다. 방조제를 건너기 위해 계속 라이딩합니다. 가다 보니 끊겼던 자전거 길이 다시 나옵니다. 설마 방조제를 넘을 수 있게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 어림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평택호 예술공원까지만 라이딩 하시고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이곳까지 자전거 길을 만든 김에 방조제 건널 때까지 만들어 주었다면 정말 최고의 코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곳에서는 양쪽에 차량이 안 올 때까지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공도로 진입해야 합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작업 트럭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순환 코스를 돌아보고자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 남단길로 넘어가서 한 바퀴를 돌았지만 아산만 방조제 길은 고속도로와 같은 느낌이라 초보자나 가족과 함께 라이딩 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니 절대 가지 마시고 공도 라이딩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안전을 위해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평일은 작업 차량들로 인해 주말보다 통행하는 트럭이 많으니 혹시 저처럼 순환 코스로 한 바퀴 라이딩 하실 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주말에 다녀오시는 게 그나마 덜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갓길로 조심조심 라이딩을 하다가 성완, 둔포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오는 우측 빠지는 길로 나가 지하 통로를 통해 건너편 길로 진입합니다. 이쪽 길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한적하지만 노면이 좋지는 못합니다. 남단 쪽 자전거길 진입까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고 농로를 달려 약 13km 정도 가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 휴식이나 보급을 할 수 있는 편의점이 간혹 나옵니다. 한참을 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측에 오일필드라는 주유소가 나오고 이 앞에 창룡 3리 비석이 있는 농로로 진입합니다. 안성천 자전거길과 평택호 주변길은 논지대이다 보니 추수 전에 라이딩을 해야 그 정취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다 보면 좌측으로 뾰족한 나무들이 서 있어서 운치 있었습니다. 저쪽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 별건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농로를 벗어나면 작은 다리를 건너 팽송대교 방향으로 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안성천 자전거길로 합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길을 따라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가면 됩니다. 안성천 자전거길 남단 쪽은 깔끔하게 잘 길이 닦여져 있지만 상당히 긴 직선 구간이 펼쳐져 있다 보니 다소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아산호를 둘러싼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특히 지난번에 평택을 왔을 때는 구름이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자전거 길을 한없이 내리 달리다 보면 내리문화공원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지난번 왔을 때 가족끼리 나들이 나오신 분이 많이 보였는데 평일이라 한가한 모습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한개 남은 영양갱을 먹으며 좀 쉬어가기로 합니다. 로드를 타나 미니벨로를 타나 초췌해지는 건 마찬가지네요.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처럼 아디다스 모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충분히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고 벤치가 많아서 쉬어가기에 좋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번 코스 중 가장 가파른 오르막이 나옵니다. 끝. 어느새 기울어진 해는 자전거 길을 황금빛으로 물들게 합니다. 평택 안성천 자전거 길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대체로 한적하고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평택역에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나무다리를 지나 우측으로 나가는 오르막길이 있는데 이곳을 올라 앞에 군문교를 건너가면 곧 평택역이 나옵니다. 새로 생긴 친구들은 다리 위에서 모두 작별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기차 시간까지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평이 좋은 뼈해장국집이 있어서 밥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뼈가 3개가 나왔고 제법 고기도 많이 붙어 있어서 푸짐했습니다. 큰 고기를 먼저 떼서 먹습니다. 큰 고기를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뼈해장국을 즐길 시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식당에서 물수건을 주었기 때문에 양손을 쓰며 먹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운함을 더해줄 고추까지 한 입 먹어주면 라이딩의 피로감은 한순간에 녹아버립니다. 소중한 고기를 바르다 실수로 놓쳐 굴러떨어졌지만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해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뼈해장국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뼈에서 고기를 분리해 에피타이저를 즐기는 1부와 본격적으로 밥을 말아 식사를 하는 2부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 헤어진 줄로만 알았던 친구들이 미련이 남았는지 아직 보이네요.
식사가 끝나고 그 친구들과는 영원한 이별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평택 라이딩 후에는 평택역 근처에서 냉면을 먹고 갔습니다. 대를 이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이었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식당 내부 시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양념 맛이 궁금하여 비빔냉면을 시켰습니다. 함께 나온 육수를 몇 숟가락 넣어주고 양념을 풀어 빈틈없이 비벼줍니다. 식초와 겨자를 더해 맛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양념은 자극적이지 않고 충분히 입맛을 당길 만한 맛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먹기에 좋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물냉면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했습니다. 시원한 냉면을 먹으며 온육수를 먹는 맛이 일품인데, 마침 온육수가 떨어져 냉면을 다 먹고 난 후에야 온육수를 먹을 수 있었던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안성천 자전거 길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너무 훌륭한 코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북단 방향의 다양한 길과 보았던 풍경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 라이딩했지만 방조제를 건널 때 차량의 통행이 빨라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북단 방향을 왕복하여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를 추천해주신 시작하는 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